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남자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연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빚만 사업, 신용미수, 신용불량, 주식투자 후회합니다. 아이고, 제목만 들어도 마음이 메어집니다. 제가 자, 주식 투자한 지는 2년 조금 안 된 평범한 직장인 두 딸의 아빠입니다. 죽고 싶어도 애들 때문이라도 못 죽고 사는 상황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여느 아빠들 남편들처럼 평범하게 월급 꼬박꼬박 받으며 16년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2020년 초에 코로나가 터진 후 제 인생도 달라졌습니다. 뉴스에서는 주식시장이 폭락이다 뭐다 하면서 국가 부도 위기 마냥 주식시장이 무너졌다는 뉴스로 도배가 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식에 주자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회사 동료들부터 주변 친구들, 지인들까지 이때가 매수해야 한다는 등 주식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했고, 몇 개월 지나니 그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 대부분 꽤나 많은 돈을 벌고 있음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코로나 2020년도에 터지고 나서 시장 완전 폭락하고 나서 짧은 시간 내에 V자 받는 그림에서 미친듯이 시장이 올라갔을 테니까 그때는 뭐 그냥 손에 잡히는 그냥 대충 그냥 구워 담아도 30%는 먹을 수 있는 구간이었어. 저때 저도 소액이라고도 해볼까 싶어서 계좌를 개설하고 첫 매수한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처럼 돈을 벌긴 했지만 남들처럼 크게 벌진 못했습니다. 그때가 문제입니다. 욕심이 생기더군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끝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해서 100만 원을 벌었어. 근데 옆에 놈 200만 원을 벌었어. 그럼 눈이 돌아가 안 돌아가? 돌지. 근데 그 옆에 놈은 또 400만 원을 벌었어. 더 돌아가 안 돌아가? 더 돌아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환장하는 거야. 주식은 상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야 돼. 그 평가의 기준 자체가 남들하고 같이 재면 안 돼. 자기 만족이 첫 번째인 거야. 근데 이거를 남들과 한없이 비교한다? 이거는 꼭 주식뿐만이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도 그래. 나보다 돈 잘 벌고 윤택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그 대답 자체가 그 대답 자체가 잘못된 거야. 나보다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야. 이해가? 네.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은 없는 거야. 내가 자신을 사랑하고 내가 내 삶에 만족을 해야지. 물론 이 만족이라는 것도 내가 좀 더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고 하면 좀 욕심내도 상관없어. 근데 그 기준을 나의 기준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되지. 남의 인생을 자꾸 해가지고 야, 정우성처럼 생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김희선이랑 결혼한 남편은 얼마나 행복할까. 아침에 눈을 떴는데 김희선이 있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우성이 있어? 내 옆에? 행복해 안 행복해? 행복하죠. 그 생각부터가 잘못된 거라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남편이 가장 사랑스러워 보이고, 내 눈을 떴을 때 이런 여자라도 나를 걷어들여서 정말 얼마나 행복한가. 행복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절대적으로 가는 거야. 내 기준에 의해서. 주식도 마찬가지야. 내가 벌면 그걸로 만족을 해야 돼. 남들이 얼마 벌었는데, 또는 우리가 놓쳐버린 종목들 보면서 아쉬움이 남지, 후회도 되지. 어떡하겠어. 그게 우리는 인생사인데. 후회 없는 인생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우리는 다 후회하면서 살아.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다 후회하고 사는데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이 있을 수가 있어. 다만 그 후회가 어떻게 된다? 최소화되게끔 사는 것 뿐이야. 마찬가지야. 주식도. 내가 이만큼 지금 벌었다고 해서 이만큼을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 같이 비교를 하게 되면 더욱더 사람이 흔들리게 되는 거야. 주식은 기술의 싸움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다 아니야. 결국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냐면 마인드 컨트롤에서부터 나와. 내 자신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천차만별로 나눠진다는 거야. 이게 자꾸 딴 데로 새는데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진단키트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 등등 테마주를 탈 때 저도 과감히 돈을 투자했고 월급보다 몇 겁절은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지, 테마주들이 그때 엄청 날아갔으니까. 그때부터 회사 일은 내팽겨치고 투자에 몰두하게 되었지요. 거짓말처럼 돈은 빠르게 불려나갔습니다. 유튜브도 보고 신문도 보고 닥치는 대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욕심의 끝이 너무 허무하더군요. CJ, 신풍제약, 삼청당제약 등등 잘라야 될 때 못 자르다가 결국 버티다 손실액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그때 이제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고점을 계속 가고 있었을 때니까 원금 복구를 할까 싶어 못하기도 해보고 심지어 레버리지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이번만 먹으면 주식 잡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결국 빚만 사억입니다. 주식을 시작한 것을 후회합니다. 어차피 CJ, 신풍제약 등 코로나 관련주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종목들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수두룩합니다. 종목을 정리해달라고 상담 요청드린 게 아닙니다. 없는 돈이라 생각하고 버티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이라도 모든 걸 정리하고 빚 갚으며 직장생활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고견 부탁드립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단타금지, 테마주 금지 등등 원칙을 세웠는데도 지키지 못하는 이 투자 습관도 바꿀 수 있는 소장님의 노하우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상담을 남겨주셨어요. 일단 주식 다 파시고 컴퓨터 끄시고 핸드폰에 MTS 그 다음에 컴퓨터에 HDS 다 지우시고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주식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정답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엎질러진 거고, 한번 이렇게 주식으로 흔히 말하는 나락이라고 하는데
주식으로 나락을 갔는데 이 나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뭘 해도 안 돼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도박이에요, 도박. 주식은 주식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 그런다면 뭐냐면 정부에서 인정한 합법적인 도박판이 바로 주식이에요. 주식임이 도박이에요. 근데 강원도 카지노랜드 가가지고 또는 인터넷 불법 도박을 해서 또는 뭐가 됐든 도박이란 걸 해가지고 돈을 다 잃었어.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마찬가지야. 주식 투자도 도박인데 도박을 하게 되면 100이면 100 다 있나? 다른 사람도 있겠지. 그 다른 사람들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겠어 없겠어? 있겠죠. 그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포커판이 됐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프로 갬블러들 이런 친구들은 하루아침에 그 완성형의 도박으로 갈까? 못 간다는 거지. 많이 깨져봤겠지. 깨져봤으니까 아는 거겠지. 마찬가지야. 지금 이 사연을 올려주신 분도 이제 도박을 해가지고 다 작살이 났는데 여기에서 계속 붙잡고 있는 건 나는 아니라고 봐. 이러면 앞으로의 삶 자체가 더 힘들어져. 더군다나 두 딸을 가지고 있으신 가장인데 다음 길을 찾아야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다 끊어야 돼. 안 되는 걸 붙잡고 있어서 될 게 아니야. 물론 전업 투자자라고 한다면 형처럼 주식에 나처럼 주식에 대한 모든 걸 갖다가 걸고 20년을 한 사람이라 그런다면 난 더 하라고 하지. 왜? 인생이니까. 뭐 나라고 안 깨져봤겠어? 나도 나락을 몇 번 갔다 왔는데 나라고 나락을 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맞잖아. 주식에 대해서 올인을 한 사람이라면 계속 승승장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깨져가는 과정 속에서 배워난 거기 때문에 다시 재도전하고 다시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분은 지금 전업 투자자가 아니란 말이야. 모든 걸 주식에 딱 올인하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야. 그러면 본인의 삶을 찾아가야지. 평범한 직장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망쳐놓은 삶을 복구는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언젠가 몰라 또 기회가 온다 그런다면 그때는 만약에 다시 기회가 생겨서 주식을 한다 그런다면 그때는 한 번 되어봤기 때문에 이제는 쉽게 잃지는 않겠지. 그래서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긴 한데 정리를 하시고 주식을 그만두세요 하고 본연의 삶으로 돌아가서 직장에 집중하시고 그렇게 1년, 2년, 3년 뭐 몇 년이 걸리던 간에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나서 시작을 그때 하시더라도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어. 근데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잘 들으세요. 지금 혹시 주식으로 돈 벌고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은 절대 1년 365일 우리에게 돈을 벌어다 주진 않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본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뭔 생각을 갖고 세상 사람들은 살아냐면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갖고 세상을 살아요. 누구나 다 그래. 그거는 결국 뭐다? 남들은 다 안 돼도 나는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거든. 남들은 주식 투자에서 실패해? 근데 나는 돈을 벌고 있네? 아, 난 정말 특별한 사람일까? 난 정말 매매에 탁월한 사람인가 봐. 그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시장은 무섭게 우리를 덮칠 수가 있다고. 항상 시장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주식 투자가 너무나 잘 돼서 돈을 더 끌어오려고 마음 먹고 계신 분들 다시 생각하세요.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갖고 있는 돈으로만 하세요. 더 큰 욕심을 부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절대적인 겁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자꾸 자신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지 마세요. 아시겠죠? 주식은 항상 어떤 생각이다? 잃어도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이 일단 기본이다. 이게 잃어버려서 내 삶이 무너지게 된다? 그런다면 투자금을 줄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강원랜드에서 도박하고 있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제 경험담이니까 이야기가 좀 잘 통했으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러한 사연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조심, 또 조심 합시다. 다음 사연으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상담은 이쪽으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